크다는 얘기예요. 맞죠? 리스크가 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수익률을 많이 줘요.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을 많이 주면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줄이죠. 얼마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아마 1% 이내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월 1% 이내까지. 만일에 우리가 월 1% 이내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사업은 대박.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회사가 신뢰도가 있는 거니까. 이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건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내려가면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의 비용, 광고 비용을 프로모션하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회사의 부담이 점점 줄죠. 궁극적으로는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컨텐츠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고 광고주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 영업이익 가지고 지금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느냐? 아직 부담할 수 없어요.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팅 기간이에요. 그럼 적자냐? 적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뒤에 돈을 가지고 앞에 돈을 돌려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금방 아시게 돼요. 자, 외형적으로는 적자지만 내용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유저수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토큰의 가치가 상승이 돼요. 왜? 수량은 감소하고 사용자와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니까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기업이고 법정화폐를 쓰고 정통산업이면은 우리가 광고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돌려막기가 아니면 광고비 예산이 있었어야 되죠.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십억이든. 근데 우린 뭘로 준다고요? 법정화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큰을 드립니다. 자, 토큰에는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토큰은 없습니다. 제조 원가가. 물론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수년 동안 수 없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무형의 가치인 토큰을 드리는데, 원가가 없는 토큰을 드리는데 이 플랫폼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래소로 꺼내가지고 팔면은 회사가 사주나요? 거래소에 홀더들이 사주죠. 시장가, 웃돈을 붙여서. 회사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아시게 돼요. 예. 우리는 토큰을 드립니다. 토큰 이코노미예요. 그 무형의 토큰을 가지고 유형의 가치를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자, 또 하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800만 원대, 이더리움 20만 원도 안 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치해놨던 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7천만 원 됐어요. 기업은요, 영업 이익이 있고요,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자 수입, 투자 수익을 가지고 영업의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영업의 이익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어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회사 돈 엄청 많이 벌었고요. 우리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의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경영진들이 뭔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만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5억 개만 공부를 합니다. 근데 발행은 50억 개를 해요. 그 발행도 5년 뒤에 합니다. 회사 보유분 35억 개도 35억 개가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된다면 5달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20조 원 가까이 되고요. 50달러만 되면요 2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돈을 먹고서 튀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모자르십니다.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돌려막기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정확히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프론티어예요. 우리가 지금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 1년 6개월 제가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훨씬 많아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컨텐츠가 없어서 사기래요. 아니죠. 어떤 돌뿌리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생각해요. 뭔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회가 있다. 저는 그것을 캐치한 것이고, 지금 뭔가 없어서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이쪽으로 모시면 됩니다. 정중히 모시세요. 한 3년 뒤에 5년 뒤에 소비자로 들어오세요. 이 소비자만 해도 대단해요. 왜? 그동안에 있었던 소비자들은 카카오 게임즈, 뭐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에서 다 돈 내고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컨슈머로 들어오게 되면 돈을 벌면서 아니면 수익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고 드라마를 즐기고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은 엄청난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구글의 컨텐츠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구글에서 다운받을래? KOK에서 다운받을래? 여기서 다운받으면 최소한 자기 돈은 안 들어가. 그럼 여기에 컨슈머가 몰릴 수밖에 없고 잔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컨텐츠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때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부자는 다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붕어빵 장사하고, 누군가는 택시 운전하고, 누군가는 식당 운영하고, 누군가는 책방하고. 부자는 우리만 부자. 세상 사람들 다 코플레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세상이 망합니다. 우리만 부자 되시면 되고요. 알아듣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유저 풀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냐? 왜 우리가 탑티어 거래소에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느냐? 우리가 프론티어로서 전 세계 디지털 영토의 깃발을 꽂고 전파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삽시간에 KOK로 물들게 하고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세계적인 거래소의 KOK를 리스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수요가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KOK를 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 2, 3등 거래소에 다 상장신사를 다 통과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다 녹음이 되고 다 라이브가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포장을 하면 안 되고 각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데서도 컴플레인을 안 받았어요. 왜? 사실만을 얘기하고 어떤 누구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지 못하니까. 왜? 사실이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1, 2, 3위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다 통과한 코인은 그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10대 메이저 거래소, 전 세계 1, 2, 3위 거래소보다 더 분석력이나 평가력이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관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채널이, 다른 플랫폼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채널링 서비스 제휴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작살나면, 떡락되면, 망하면 걔네는 같이 망해요. 그런 모험을 왜 부려요? 그런데 우리 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겠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했어요. 외환거래 사이트가, 외환거래 플랫폼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요. 이제 상반기에 다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달러, 위안화, 엔화 이런 기초통화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만 가지고 외환거래를 했던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 왜 콕토큰을 외환거래에 사용하도록 왜 해줄까?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자기네까지 망하는데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큰 이코노미 프로필 연결 좀 나중에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행운아 씨라고 꼭 말씀드릴게요. 27일날 발표할 자리예요. 27일날.
이제 3차 마일스톤입니다. 2차 마일스톤은 작년 5월에 나왔어요. 올해 마일스톤은 요번에 저한테 이제 입수가 돼서 저도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1사분기에 특A급 컨텐츠들, 영화, 특히 명작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작은 아직 우리가 사들여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저가 좀 더 많아지면은 걔네들이 어쩌면 돈 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작은 돈으로 사올 수 있어요. 주로 명작 쪽으로 컨텐츠가 영화 쪽으로 돼 있고 웹툰도 어마어마하게 계약을 해놨고요. 특히 킬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들, 매출을 올리는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모든 계약과 모든 섭외가 다 끝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아까 보셨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핫한 아이템,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무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키오스크라고 하죠. 자, 우리 식당에 누군가 종업원이 있는데 그 종업원을 잘라냅니다. 왜? 대면도 싫고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대면 업무를 할 수도 없고 이런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인건비 절약되고 코로나 환경에 가장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회사인데 왜 온라인 회사인 KOK하고 손을 잡았느냐?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 지금 이미 프론티어가 나가 있습니다. 영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남아공에 가는 거야. 남아공에 가가지고 남아공 친구한테 친구가 식당을 하든지 커피숍을 하든지 하면은 내가 그 남아공 친구를 이 프론티어로 가입을 시키든가 가입을 안 하겠다면 내가 프론티어잖아요. 그럼 내가 KOK로 이거 살 수 있어요. 콕토큰으로. 네, 콕토큰으로도 살 수 있고 카드로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남아공에서 카드를 긁던 누군가 와서 콕토큰으로 이제 페이먼트 기능이 들었습니다. QR코드로 콕토큰이 결제가 됩니다. 결제를 하든가 하면은 거기서 피지사 수수료가 나와요. 건당 그 수수료의 일부가 나한테 들어와요. 평생 거기서 결제가 되는 한 이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블록체인화하고 지금 기술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진달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쯤에 한국의 1등 거래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앞으로 보름 정도 안에 상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의 1등 거래소는 어디예요? 빗썸, 업비트, 뭐 코비, 코인원 4개 중에 하나죠. 서로 1등이라니까. 서로 1등이라니까. 자, 우리는요 이들이 모셔가요. 제가 강창원 오성님께 뭐 하나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땡땡 국가에서 실제 사례입니다. 엊그제 사례예요. 땡땡 국가에서 우리 코인을 상장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옵니다. 남들은 어느 거래소에 상장 하나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돈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 세계 1, 2, 3에 다 상장시장 통과를 했고 이미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게 차트만 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코인을 상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그 국가의 현황을 잘 모릅니다. 이 거래소가 제대로 된 거래소인지 거래소의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저보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창원 소장님께 그걸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우리 사성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사성이 배출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의 프론티어들을 보고 그 거래소와 그 나라의 거래소 현황, 그다음에 유저 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잡아요. 올해는 이 전 기간이 메이저, 비메이저 가릴 거 없이 다 상장을 해요. 다. 메이저는 우리가 KOK를 전 세계로 제대로 알리기 위한 거고 비메이저는 그 나라 국가의 프론티어들이 현금화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령 남아공이다. 뭐 몽골이다. 그럼 몽골에 거래소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몽골 현지 화폐로
교환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더 쉽게 나가고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유저 많은 나라 국가 우선순위. 그래서 또 북미 거래소가 또 오픈이 됩니다. 비트렉스가 오픈이 됐잖아요. 우리가 세계 3대 북미 3대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가 또 오픈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름 되면 다 아는 거예요. 한때 세계 1등이었어요. 그 거래소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도화, 합법화가 되면서 우리는 외국법인이지만 한국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법령에 따라줘야 되고 미국에서 발생되는 건 미국 법령을 따라줘야 돼요. 우리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바뀌어요. 법 제도화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채굴을 하는 방법도 바뀌고 마케팅도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리더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으면요. 물론 제가 전 세계 최고 직급자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죠. 근데 저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업자하고도 대화를 하고요. 각 나라의 5성급 이상들하고 회사가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데 니네들 의견은 어떻느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전체 플랫폼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제안이면 다 수용을 합니다. 그게 회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대단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회사의 신뢰도를 정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건데요. 대기업 S사, N사는 어느 나라를 얘기해? 어느 회사를 얘기해요? 삼성, LG.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삼성하고 LG냐 그랬더니 못 알려요. 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런칭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이 대기업에 공급이 돼요. 이게 신문에 공식화가 될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KOK의 위상과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에 있어서는 끝나는 거예요. 홈쇼핑 사업에 KOK 토큰이 결제 토큰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국가를 제가 밝힐 수 있어요. 요거가 인도네시아. 왜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아직은 한국을 다 수용할 정도로 크지 않아요. 한국의 홈쇼핑 채널에 우리가 결제 토큰으로 하게 되면 절차도 많지만 그게 터져버리면 과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부터 많이 하는데 동남아의 메이저 거래소 성장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또 동남아 시장 개척 및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요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토큰을 세상에 알리고자 프론티어와 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실생활 유틸리티 코인으로 거듭나고 진화되고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동남아냐? 과거의 사업들은 구매력과 자본력이 없는 나라는 돈이 안 있어요. 매출이 안 오르고 제품 파는 다단계도 돈 있는 나라만 다녔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도 돈이 있는 나라만 다녔어요. 왜?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매출을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가, 아프리카가, 남미가 우리한테는 딱 맞는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 국가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 자본력이 없어요. 구매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되죠? 돈까지 빌려줍니다. 두 번째, 인구가 각 나라당 평균 1억이야. 인구가 한 나라당 평균 1억이에요. 그냥 인도네시아 1억 3천, 뭐 필리핀도 1억이죠. 평균 1억이에요. 근데 이 국가들의 70%가 30대 미만이야. 70%가. 이 30
30대 이하 70%가 SNS에 강하면서 K 컨텐츠에 광팬. 돈은 아무리 없어도 못 벌어도 못 살아도 한국 컨텐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컨슈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요. 아까 그림 보셨죠? 컨슈머. 세 번째, 그것을 미리미리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동남아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은 동남아 국가 중에 카지노를 먹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땡땡땡땡. 아직은 이 국가는 오픈하면 안 돼요.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카지노 호텔. 그래서 호텔 결제 토큰으로 카지노에 칩을 살 수 있는 그 결제 토큰으로 KOK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라 땡땡땡 국가예요. 땡땡땡 공항, 땡땡땡 공항, 땡땡 공항. 그 공항의 면세점에 사용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 계약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넣지 않았어요. 여기 재단에서 발표되는 건요, 계약이 다 끝난 겁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애매모호한 그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내보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비로소 대체불가 토큰, NFT 토큰이 발표가 되고 NFT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 연동이 되고요. 이제 버전 3.0, 지금은 2.0 버전입니다. 2.0 버전이고 3.0 버전이 되면은 세계 최초로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글로벌 메신저를 우리 기술로, KOK 기술로 나타냅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왓츠앱, 위챗, 라인 이 5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게 없습니다. 라인은 일본만 되기 때문에 글로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뭐 가칭 콕톡이 전 세계 최초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내가 남아공 말 몰라도 돼. 우리 콕톡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야 이거 뭐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거야. 세계 최초야. 이걸로 콕플레이를 전달하고 콕 사업을, KOK 사업을 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구독 모델이라는 건 이때쯤 되면 올해 연말쯤 되면은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 컨텐츠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근데 유료도 건 바이 건으로 1콕, 2콕, 3콕 이렇게 돈을 내야 되죠. 귀찮아. 넷플릭스 한 달에 9,900원 내면 다 보죠. 똑같아요. 한 달 월정액 내면은 우리 컨텐츠를 마음대로 다 볼 수 있을 정도. 그때쯤 되려면은 컨텐츠가 재미있어야 되고 컨텐츠의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돼요. 가령 지금 영화는 어떤 영화를 서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소트 기능이. 뭘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왜? 검색 하나마나 많지도 않아. 지금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은 컨텐츠가 더 재밌어야 되고 더 편리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3.0 버전이 이때부터 슬슬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면서 완전히 업데이트되는 것은 연말쯤에 업데이트가 되고 우리가 이제 4.0 버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4.0 버전이 될 때쯤 되면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직은 탈중앙화 아니에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TBA가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VRCT로 인해서 우리가 VRCT를 개발하고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소문이 났어요. 엄청난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고 지금 저희하고 컨택 중이거든요. 흥분되는 게 여기서 흥분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흥분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흘러가는 걸 다 알아요. 그 회사도 가봤어요. 실제로 재단 임원들하고.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알고 있는 이 2가지가 만일에 성사가 된다면 엄청나게 회사가 되죠. 엄청나게. 지금 갖고 있는 사실만 전달해도 흥분되는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더 흥분되는 게 많아요. 자, 시간을 많이